2015 A형 고전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43번부터 45번까지 세 문제 있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박일로의 상사곡이라는 작품인데요. 요 3번은 좀 이따가 풀고 여기 보면은 45번이 있거든. 요거 먼저 가자고. 요거 먼저. 항상 여러분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늘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 풀 때, 문학 문제를 풀 때 먼저 제시문을 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봐서 정보를 끄집어낸 다음에 제시문에서 그걸 확인한다는 방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쪽 문제를 먼저 가고 문제에서 제시문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방식이 맞는 겁니다. 기존의 여러 방식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를 문제를 할 때는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죠? 네,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자, 45번.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선택지를 먼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먼저 그냥 쭉 읽지 말고 필요하면 읽어. 항상 정보는 필요하면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자, 1번. 청조를 활용했다, A가. A가 청조잖아요.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조가 뭔가 봤더니 여기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그죠? 네, 요런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 끊겼대요. 당연히 여러분 화자와 님 사이에 뭔가 소식이 끊겨야 더 답답하잖아, 그죠? 더 애틋하고. 참이야.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 참일 거라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비를 활용한 것은, 비가 이제 사택망천인데 사택망천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한다 그랬고, 여기 또 화자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 말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지에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는 둘 다 맞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겠니?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릴 수 없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택망처라는 걸 보니까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대화에 나오는 말인데, 이사할 때 아내를 깜빡 잊고 두고 갔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져야 됩니다. 왜 아내를 깜빡 잊고 두고 간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그 사람을 차라리 부럽다고 그랬는데. 오케이? 여러분들 수능시험 준비할 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 수능시험 안 보는 사람이 그죠? 부럽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내를 깜빡 잊고 두고 간 사람이 부럽다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아내를 잊기 힘들어.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런 아이디어가 여러분 시간을 줄여주고 정답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문학은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한다 그랬는데 이미 누군가 하면 아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일 겁니다. 그 다음에 C를 활용한 거는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쳐낼 수 없어. 계속 맥락이 일치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광의 기억력이 견준다 그랬는데 사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억하는 거에 뛰어났대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그리울 때 차라리 이제 언뜻 잊으면 좋은데 덜 괴로울 텐데, 근데 잊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사광의 기억력이 견준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D를 활용한 거는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저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병이 매우 깊다 그랬습니다. 편작이 여러분 뭐냐면 중국의 유명한 의사예요. 그렇죠? 명의라고 돼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정철의 3인곡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 얘기를 하는, 아주 뛰어난 의사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와도 고치기 힘들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이를 활용한 것은 화자와 이미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이다 그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국에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이렇게, 그죠? 공부하고 있는 게 고통스럽지만
나는 대학에 붙을 거야. 그걸 알고 있어, 내가. 나는 대학에 붙을 운명이야. 그걸 알고 있다면 현재가 더 고통스러워져, 덜 고통스러워. 그죠? 네, 훨씬 덜 고통스럽겠죠. 근데 문학은 독자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지금 절박하게 고통스럽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지, 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학은.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을 거면 당연히 이게. 결국은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이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답이 5번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도 있거니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스럽잖아. 그러면 뭐 하면 돼? 여기 비익조 보면 여기 이거 읽으면 돼. 여기 제시문을 가가지고 여기 비익조 여기 있잖아요. 어? 그래서 비익조 부부되어 열리지 숲을 아래 나무 얼거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 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니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만은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만은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다시 만날 재회할 운명이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44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부터 이제 미음까지인데요. 네, 이것도 한번 선택지 먼저 가는 거야. 그죠? 가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걸 풀면 돼요. 1번 기억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절을 통해서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이다 그랬는데, 이거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때가 굉장히 좋은데 님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해. 그럼 서럽겠지. 우리가 여러분 님이 없는데 내가 좋은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럼 님이 함께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때 그러면서 서글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화저월석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3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했다. 그죠? 네. 그럼 하루가 뭐 3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원래 고통스러운 시간은 잘 안 가잖아. 그죠? 네, 좋은 시간은 빨리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밥 잘 못 먹고 잠 잘 안 자고, 그죠? 뭐 우리가 식음을 전폐한다는 말이 있는데 밥도 잘 안 먹히고, 그죠? 네, 잠도 잘 안 오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맞을 겁니다. 리을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일이 되자라는 시어를 통해서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래. 그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그 글 쓰는 사람들은 독자를 향해서 자기 감정을 갖다가 들 수 있으면 더 과장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한번 보세요. 이별이 만약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슬퍼요, 덜 슬퍼요? 덜 슬프죠. 예상을 안 하고 있을 때 슬픔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지? 그래서 요거 좀 이상해. 얘가 답일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리을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일이 되자고 맺었던가,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라고 예전에 어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미음 볼까요? 미음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서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죠? 안아야지 여러분 문학이죠.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맞네요. 됐지? 4번이 답이야. 자, 이제 43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이거는 이제 표현 방식이거든. 그래서 하나씩 보면 돼요. 1번 보니까 자문자답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 아까 임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죠? 다른 문제 풀면서 이 사람 임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참일 것이다. 그러면 요 앞부분에 있는 자문자답만 맞으면 되는 건데, 자문자답이라는 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한번 있나 한번 볼까?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니? 천지간의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님 그리워 서럽도다. 그래서 얘가 문이고요. 얘가 문이고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자문자답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했다. 그래서 얘가 답이네. 이런 표현 방식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선택지가 답인 경우가 많아. 선택지가 여러분 단순하고 심플할수록 어떻다 그랬어? 이것이 틀릴 가능성이 낮다고. 알겠습니까?
야, 2번은 절대 될 수가 없지. 왜냐면 풍자의 기법인데 풍자는 여러분 대상이 뭔가 부정적인 인물일 때 쓰는 거거든요. 뭘 풍자예요? 이게 대상을 갖다가 그죠? 돌려가게 하는 건데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아내가 그리운데 무슨 아내를 풍자를 하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언어유희도 없을 겁니다. 왜 언어유희가 없냐? 언어유희는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좀 해학적인 내용일 때 쓰는 거예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일단 없을 거고, 야 오른쪽도 틀렸지 않냐? 이 사람 지금 이별의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하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태어는 있을 수도 있어 물론. 그런데 의태어를 나열했대잖아. 나열하는 거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근데 의태어를 나열은 쉽지가 않아요. 의태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거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반어적 표현은 여러분 이런 작품에 나오기 힘들죠. 원래 반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게 비꼬, 그죠? 비꼬기에 쓰이는 거예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아닐 것이다. 알았지? 반어적 표현은 여러분 현대시에도 드물고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고전 소설이라든가 특히나 판소리계 소설 같은데 대상을 비판하거나 풍자할 때, 비꼴 때 많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설령 여러분들이 헷갈렸다 하더라도 있지도 않았지만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다른 문제 정보를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이거 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봐서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씩 채집해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로 딱 정리하거나 아니면 수첩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패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수능 기출 고전시가 2015년 해설의 A형입니다. 해설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